숙제는 다들 했겠지? 지난 시간에 많이 못 나갔던 기억인데 2차함수 활용 못하고 절대값 그래프까지 했던 건가? 페이지부터였지. 1차 함수, 2차 함수 하고 그 다음 절대값 그래프 하고 유형 1번 지난 시간에 위에 문제 했던 것처럼 저렇게 y가 x에 대한 함수인데 x랑 y 말고 다른 분자가 껴들어 있으면은 이거는 정점을 지날 수도 있다고 했어. 그래서 정점을 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면 돼. 문제의 조건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양수 값도 같고 음수 값도 모두 같는 k의 범위를 구해라.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지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먼저 정점을 지날 것 같아 아마. 이 정점이라는 것은 k에 관계없이야.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날 수밖에 없는 고정된 점을 정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k에 관계없이 라는 말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당연히 k에 대한 항등식 정리야. 그래서 저 함수를 k에 대한 항등식 형태로 정리하면 2x-1 그리고 3-y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개수 0이고 상수 0이야. 따라서 x가 2분의 1, y가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이 말은 이 함수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2분의 1,3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프 없이 하기는 힘드니까 그래프를 간단히 생각해 볼 건데 2분의 1,3을 점을 대충 표시를 해놨어. 그럼 이제 이 함수의 뜻은 k가 하는 역할은 기울기지. k는 이 k 값이 기울기니까 결국에 기울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기울기가 0이고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수 있을 거야. k가 0일 때는 이런 직선이겠지. 또 k가 뭐 1일 때는 기울기가 2가 될 거니까 대충 이런 걸 거야. 뭐 k가 마이너스 2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 엄청 가파르게 나오는 뭐 이런 걸 거야. 이렇게 k값이 변함에 따라서 직선의 위치도 변하지만 이 모든 직선이 항상 이 정점을 지나는 거야. 2분의 1,3을.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이 수많은 직선 중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을 찾고 싶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함수값이 양수도 음수도 다 나와야 돼. 그러려면 우리 마이너스 1 어딘가에 기준이 있을 거고 1이 있을 거야. 이 안에서 함수값이 양수도 나오고 음수도 다 나와야 돼. 그러려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될까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야지 함수값이 양수, 음수가 다 나올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면 안 되겠지. 함수값이 양수인 애들만 나올 거니까. 그럼 기울기가 양수되거나 음수돼야 돼. 그럼 기울기가 양수가 됐을 때 기울기가 양수가 됐는데 예를 들어 기울기가 좀 작아. 이 정도의 직선이야. 그럼 이 정도의 직선은 어떻게 돼? 함수값을 양수만 갖지. 우리 다른 데는 관심 없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만 볼 거야. 이 사이에서만 함수값을 보고 싶은데 이 정도 기울기라면 함수값이 양수만 있잖아.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지 함수값이 양수도 생기고 음수도 생기겠어? 얘보다는 기울기가 좀 더 커야 될 거야. 우리는 그 조건을 결정해야 되지. 그럼 그 조건은 결국 그래프 모양을 보자면은 이 정도로 돼야 될 거야.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 얘는 안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 얘랑 얘의 차이는 어디서 판가름나? 둘의 차이는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겠지.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음수이냐 양수이냐의 차이인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음수이면 돼.
지금 기울기가 양수일 때 보고 있어. 그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음수여야지 저 마이너스 1과 1 구간에서 양수 음수가 다 나온다는 뜻인 거야. 우리가 그래프를 잘 다뤄야 되는데. 그럼 두 번째, 기울기가 음수라면 어떻게 될까? 기울기가 음수라면은 예를 들어 기울기가 음수인데 기울기가 좀 많이 완만해. 그래서 이 정도야. 이 정도면은 문제 조건 만족할 수 없지. 함수값이 양수만 나오니까. 그리고 얘도 함수값이 양수음수 다 나오려면 기울기가 좀 더 가파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 정도로 생겨야 되겠지. 그럼 또 얘는 안 되고 얘는 되고 차이를 가릴 수 있는 조건은 뭐겠어? 당연히 1 함수값이야. 1 함수값이 양수이냐 음수이냐로 얘랑 얘가 결정나는 거야. 따라서 F1이 양수여야 돼.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들이 문제에 해당하는 거고,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지 이 문제에 해당되는 직선이 된다는 뜻인 거야. 이걸 그래프를 다뤄야 돼. 이런 유형을 풀려면. 자유자재로. 이건 그냥 계산하면 되지. 마이너스에 넣어서 계산해서 얘랑 얘의 공통범위야. 이 조건일 때 이걸 만족하는 거니까 둘의 공통범위. 또 얘도 F를 넣어서 계산해서 얘네 둘의 공통범위를 답으로 쓰면 돼. 그럼 두 개가 답이 나오겠지. 그래프가 쉽진 않은데 계속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안 그려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평상시에 해놓는 게 좋아. 내가 날 잡아서 어떤 함수 그래프 연습해야지라고 하면 샘플이 없잖아. 그러니까 평상시 문제 풀 때 그래프 안 그려도 되는 문제라도 연습할 겸 그래프 그려보는 게 좋아. 다음 유형 2번. 둘 중에 뭐 해볼까? 1번은 꼭지점 어쩌고, 2번은 x절편이랑 꼭지점이 어쩌고. 둘 다 뭐 간단히 식만 얼른 써보면은, 첫 번째에는 fx가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식인데 두 근의 합이 6이야. 그럼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6x 여기까지 결정할 수 있는 거지. fx는 결국 저렇게 생겼겠네. 근데 얘의 꼭지점, 그럼 얘의 꼭지점 구하면 되지. 우리 마이너스 2a분의 b 외워서 할 거잖아. 써서 하지도 않고 눈으로 할 거잖아. b를 a로 나누고 6을 1로 나누면 6, 절반 3, 부호 바꾸면 플러스 3. x가 3이지. 꼭지점 x좌표 3이고 대입하면 y좌표가 9 빼기 18 더하기 c니까 c-9겠네.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지. 이게 직선 위에 있다. y는 2x-7 위에 있다. 그럼 대입하면 되지. c-9는 6-7. 그럼 c가 -1, 8 되겠네. 그러면 fx식이 다 나왔으니까 답이 나올 수 있는 거고. 2번은 fx 그래프가 x절편이 주어졌어. x축과 만나는 점, 즉 x절편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식을 잡을 때 인수분해되는 식으로 잡는 게 좋지. 그래서 1번은 그 C가 8이면 X가 0이 나오는 답이 8 아니에요? 응. 답 8이 아니니까 근데 이거 계산 실수 없으면 답이 8인데? 답이 5번이에요. 저 푼 사람들 다 뭘로 했어? 8 맞지? 다들. 응, 답이 잘못된 거야. 다들 조용히 있었어, 근데. 이번에는 왜, 이번에는 왜 답이 안 나왔어요? 아, 이 문제가 누군가가 편집 실수를 해서 답이 없나 보다. 이거에 2번이 답이 없어, 뒤에. 이건 답 알려주시면 안 돼요. 나도 답을 안 적어놔서.
x절편이니까 식을 잡을 때 마이너스 2랑 1을 근으로 하는 거니까 최고차 계수 모르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식 잡으면 되지. 근데 식을 굳이 안 써도 답을 구하려면 써야 되나? 이렇게 썼는데 얘 꼭지점이지 어떻게 구할까? 꼭지점 가장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 x절편이 가장 강력한 거야. x절편이 주어지면 꼭지점은 무조건 이 가운데가 꼭지점일 수밖에 없는 거지. 대칭 축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2랑 1 더해서 2로 나눈 마이너스 2분의 1이 한 가운데겠네. 즉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그러면 이거 대입하면 되지. y좌표는 a에다가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a가 꼭지점 y좌표겠네. 얘가 4x-y는 7 위에 있을 때 대입하면 되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랑 플러스 4분의 9a는 7 넘기면 9 약분하고 넘기면 a가 4 나오는 건가?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f-는 구하면 되지. 4랑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이겠는데 답이? 그치 답이 다들 1번 나왔지? (291) 다시 2번으로 답이 객관식 이상해? 2번이라고 나와있는데 주관식이요 290 1번에 2번 1번에 2번에 뒤에 답이 이상하게 돼 있어? 객관식으로 겸사겸사 풀어보지. 291번의 2번 문제 꼭지점 주어지고 꼭지점 주어지니까 우리는 식을 바로 저 표준형으로 쓰면 되겠지? y는 꼭지점이 1,-4니까 a x-1 제곱 마이너스 4라고 식을 잡으면 꼭지점이 1,-4 근데 얘가 2,3을 지난대. 그러면 대입해야 되지. 대입하면 3은 a에다가 2를 대입해서 1제곱 1 빼기 4 a는 7 a값 구했네. 이때 x절편 AB, y절편 C 삼각형 넓이 구하래. a값 나 잘못했어? 내가 눈이 잘못 이거 마이너스 아니었어? A 이제 A가 너무 이상하게 컸어. A가 1 결국 이 함수는 Y는 x-1 제곱 마이너스 4네. 우리 X절편과 Y절편 찾아야 되는데 Y절편 찾으려면 우리는 X에 0 대입하면 Y절편 나오지. 0 대입하면 1 빼기 4 Y절편 마이너스 3 X절편은 Y에 0 대입하면 돼. 결국 이거 방정식 푸는 거야. 근데 저 방정식은 전개할 필요 없지. 이미 완전 제곱 돼 있잖아. 뿔마 2 x가 1 더해서 3 또는 마이너스 1이겠네. y절편 하나, x절편 2개 나왔어. 그럼 이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문제인 거지. y절편 0,-3이랑 x절편 3이랑 마이너스 1 좌표 쓸 필요 없이 그냥 이 넓이겠네. 2분의 1에 밑변이 4, 높이가 3이지. 넓이 6이겠네. 뭐 질문 없으면 유형 4번. (290번에서) 우리 나 조건이 강력한 조건이야. 왜 강력한 조건이냐면 우리가 저기서 2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3보다는 크거나 같대. 그 말은 f3이 최소값이라는 거지. 근데 2차 함수인데 3일 때 최소값이래. 그 말은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이 x좌표 3이라는 뜻인 거지. 2차 함수인데 f3이 최소값이라는 거니까.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가에서 f1이 0이야. f1이 0이면 1은 3보다 왼쪽 어딘가에 있는데 1,0이야. 그 말은 그게 x축이겠네. 1,0 x축. y축은 1보다 더 왼쪽에. 이 정도가 y축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 위치를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일단 가나 조건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야. 이제 이거 가지고 보기에서 옳은 걸 찾아야 돼. 기억은 F5가 0이냐고 물어봤어. F5 0 맞지? 왜냐면 대칭축이 3이니까. x좌편 1이면 반대편은 무조건 5여야 되지. 대칭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F2랑 2분의 1, 6 세 개 비교하라 그랬어. 우리 2차 함수에서 함수값 비교하는 방법은 꼭지점 기준이야. 꼭지점으로부터 가까우면 함수값이 작을 거고 멀면 함수값이 클 거야. 결국 꼭지점까지의 거리만 파악하면 돼. 그럼 얘는 꼭지점과의 거리가 1이지. 얘는 꼭지점과의 거리가 2분의 5. 얘는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3인 거야. 꼭지점에서 거리가 더 멀수록 함수값이 더 클 수밖에 없어. 그러면 크기 순서 맞는 거네. 그래서 니은이 맞지. 다음 디귿 F0을 K라고 할 때 fx는 kx를 풀어라. fx는 kx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합. 실근의 합이 11이냐고 물어봤네. 그럼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럼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식으로서 가야 되겠지. 얘는 fx 그래프는 이거라고 치고 그럼 kx 그래프가 뭘까? k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 k는 f0이야. f0은 뭐 이 정도 양수값이야. 그럼 kx면 원점 지나고 기울기 양수인 이런 직선이야. 그럼 그래프상으로 우리가 둘의 교점을 찾기가 힘들어. 그럼 이거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럼 식으로 하면 돼. fx식 뭐라고 잡을까? fx는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 x절편 두 개 있지? a, x-1, x-5라고 일단 식을 잡을 거야. 근데 이제 디귿에서 조건 하나 더 생겼어. f0을 k라고 불렀어. 그럼 f0 대입하면 -1, -5 그러니까 5a야. 근데 그게 k라 그랬네. 그럼 결국 이제 난 문자 하나 선택하면 돼. a를 살려둘까 k를 살려둘까. a를 살려두려면은 k가 낫겠네. 왜냐면 k를 살려둘 거야. 즉 a를 없애려면은 a는 5분의 k를 대입해야 돼. 분수 나오면 보기 싫잖아. 그럼 그냥 a를 살려두고 k를 없애는 게 낫겠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방정식 풀어야 돼. fx는 kx. 여기서 k를 없애는 게 낫겠지. 여기서 a를 없애면 5분의 k 분수 나오니까. 여기서 k를 없애면 5a 분수가 안 나오잖아. 그냥 선택이야. 그래서 얘를 k랑 5a랑 같은 값이니까 k 대신에 나는 5ax라고 쓸 거야. 그럼 이제 이거 풀면 돼. 얘는 5ax 풀면 되겠네. 이거 어떻게 풀까? 당연히 그냥 a로 나누면 되지. a는 0이 아니잖아. 2차 계수니까. 그러면 그냥 방정식 푸는 거네. 이거 방정식 풀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5x니까 x제곱 마이너스 11x면 답이 맞지.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실근의 합이 11이 된다가 맞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그 위에 조건에 있는 정보에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뽑아내서 그거 가지고 잘 판단을 해봐야 돼. fx 옆에 k는 k 옆에 뭐라 쓰는 거야? 문제 그대로 쓴 거야. fx는 kx. 글씨를 대충 써버려가지고. 유형 4번 질문이 없으면 유형 5번 절대값 그래프 잘 할 수 있는 거 맞지?
되면 계속 연습해야 돼. 질문 없으면 이제 우리 다음 지난 시간에 많이 못 나가서 이제 오늘 좀 많이 해봐야 될 텐데 2차 함수 활용. 이제 2차 함수 활용은 내용이 뭐 크게 많지는 않아. 우리가 x축 혹은 직선과의 관계가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 파트는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전부지. 개념 간단히 보면은 먼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우리가 2차 방정식은 결국 2차 함수랑 세트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즉 우리 2차 함수의 x좌표 구하려면 y에 0 대입하잖아. 그러면 저절로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은 같이 움직이는 거야. 또 반대로 2번, 동그라미 2번, 2차 방정식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위아래 바뀌었네. 저거 개념도 오타가 생겼는데 동그라미 2번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밑에 화살표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시근의 개수가 같다 라고 바뀌어야 되겠지. 말이 이상하지. 위에 2차 방정식이랑 밑에 2차 함수랑 자리가 바뀌어야 돼. 동그라미 2번에서 어쨌든 우리는 함수랑 방정식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어. 함수에서 y가 0일 때가 방정식이 된 거니까. 즉 함수에서 x절편,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가 돼버린다는 뜻인 거지. 그다음 밑에 2번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 따라서 우리는 2차 함수랑 x축이 어떤 관계냐, 즉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만난다면 한 번 만나냐 두 번 만나냐, 이런 것을 우리가 y에다가 0을 넣어서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로 볼 거야. 그럼 방정식의 근의 개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판별식을 하면 되지. 그래서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2차 함수랑 x축의 관계도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뭐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당연히 2차 함수도 x축이랑 두 번 만나고 0이면 한 번 만나야 돼. 이걸 우리 접한다라고 불러.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2차 함수랑 x축이 안 만나야 돼. 밑에 3번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도 비슷해. 이제 x축이 아니라 다른 이미 어떤 직선이 생겼어. 그럼 그 직선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야. 얘도 똑같아. 우리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한다는 건 결국 두 식을 연립하는 거야. 따라서 둘의 y값이 같다라고 연립하면은 또 얘도 방정식이 돼버려. 따라서 두 함수의 교점은 또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라서 우리는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보면 돼. 그게 바로 저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와 동일한 거야. 그래서 단순 계산이라 어려울 내용은 없어. 다음 페이지 괄호 2번 같은 말 또 해놨네. 그래서 식을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놓고 판별식 쓰면 교점의 개수를 알 수 있게 된다. 실근의 개수와 교점의 개수가 같아지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4번 우리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 부분은 중학교 때 1년 전에도 조금은 했어. 중학교 때 했던 거는 아마 x가 실수 전체일 때 최대 혹은 최소 둘 중에 하나 구하는 걸 중학교 때 했을 거야. 그럼 그대로 당연한 내용이고 당연히 꼭지점일 때 무조건 최대 혹은 최소인 거지. 이제 고등학교에서 추가된 건 괄호 2번이겠네. x 범위가 제한된 경우에 최대 최소를 다룰 거야. 그럼 x의 범위가 제한됐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돼. 첫 번째는 꼭지점이 그 범위에 있을 때, 두 번째는 없을 때야. 그럼 첫 번째,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는 지금 교재에서는 그냥 편의상 시작점 f알파, 끝점 f베타, 그리고 꼭지점 fp 이 세 개의 함수값을 다 계산해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걸 최소라고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셋 다 계산 안 할 거지. 시간이 아깝잖아. 그럼 셋 중에 우리는 계산하기 전부터 이미 답을 알 수 있어. 왜냐면 아까도 문제 풀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2차 함수에서 제한된 범위가 있어.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 범위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하려면 뭐 아래로 볼록이라고 한정 짓는다면은 무조건 꼭지점이 최소지. 최대는 둘 중에 뭐냐면은 무조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최대야. 그래서 우리는 셋 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셋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꼭지점이 최소, 그리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무조건 최대니까 나머지 하나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시간을 절약해야 돼.
이 교재에서는 그냥 한 줄로 쓰려다 보니까 저렇게 3개 다 계산해서 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저렇게 안 할 거지. 밑에 동그라미 2번. 이제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에 없을 때, 꼭지점이 없을 때는 더 단순해.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에 없으면 무조건 시작점과 끝점 2개가 답인 거야. 둘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얘는 뭐 그래프 상태 확인 안 해도 되겠지.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에 없을 때는 그냥 둘 다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둘 다 계산해 놓고 큰 걸 답으로 쓰면 돼. 작은 걸 최소로 쓰면 되고. 밑에 괄호 3번과 괄호 4번이 약간 특이한 이제 최대 최소 구하는 유형들인데 글로 읽어야 잘 와닿지 않아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지만 괄호 3번 조건식이 주어진 경우 먼저 조건식 g, x, y 첫 번째 조건식이 있어. 그거 이용해서 두 번째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 유형이 있으면 첫 번째 조건식에서 x의 범위를 구해놓고 그 다음 그 첫 번째 조건식을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해야 돼. 그래서 문자 하나 소거해서 x만 남도록 바꾸면 2차식 형태가 될 거야. 그럼 거기서 최대 최소를 구해라. 너무나 당연한 말을 일단 해보고 있어. 괄호 4번 완전 제곱꼴을 이용하는 경우 이게 많이 특이한 유형인데 xy가 실수일 때 xy에 대한 2차식이 주어졌을 때 만약에 저런 꼴로 변형이 가능하다면 저렇게 풀라는 거야. 저런 꼴로 변형되는 게 많지 않겠지. a 그리고 x에 대한 어떤 완전 제곱 더하기 b y에 대한 완전 제곱 더하기 그냥 상수 k 즉 x랑 y가 안 남아야 돼. 완전 제곱 정리된 다음에 x, y가 저렇게 안 남은 형태라면 실수 제곱이 양수임을 이용해서 동그라미 1번 a가 양수, b가 양수이면 x-알파도 0이고 y-베타도 0일 때만 최소를 갖는다. 당연하겠지? 제곱한 건 항상 양수니까 제일 적게 더해야지 최소잖아. 그래서 0일 때 최소가 될 거고 동그라미 2번 반대로 개수인 a랑 b가 음수야. 그 말은 저 제곱들을 뺀다는 거야. 그럼 제곱들을 뺄 거니까 최대한 적게 빼야지 최 되겠지. 그래서 적게 빼야 되니까 x-알파가 0이고 y-베타가 0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뜻인 거지. 이것도 글로 봐서는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우리 문제 유형 보면서 그때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게 활용이야. 사실 단순해. 첫 번째는 직선과의 관계, 두 번째는 최대 최소인 거야. 유형 1번에서 문제들이 다 고만고만 비슷한 문제 같은데 303번을 볼까? 나머지는 그냥 단순 계산인 것 같고 첫 번째 문제도 그렇고 303번 또 물론 단순하지만 조금 더 생각할 거리가 있어서 지금 303번을 먼저 보자. 좀 풀었어? 얼마나 풀었어? 다 풀었어. 풀었어? 책을 사줘. 고쟁이 책을 샀어? 1단원을 풀었어? 다음 식을? 다 풀고. 3는 아직 안 하고 2만 하고 있지? 3도 좀 할만해? 중간 가져와서 시간 있을 때 물어보고 하고 있어. 오늘도 안 가져와서? 네, 그럼 다항식을 했고 그 다음 거? 2단원? 항등식 나머지 있지?
3번 풀고 4번 풀고 6번 풀고 일단 있어봐. 3번, 4번, 6번. 삼 3번을 못 넘어갔어. 삼 303번은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단 판별식부터 써야지. x축이랑 안 만나, 교점이 안 생겨. 그러면 방정식의 근이 없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지. 판별식 쓰면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다일 거야. 이거 가지고 갑자기 보기를 이제 찾아야 돼. 기억, b가 음수다 가 맞을까? 어때? b가 음수면 가능할까? 얘는 많은 정보는 없지만 a제곱이 4b보다 작다라는 걸 만족하는 a랑 b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만약에 b가 음수라면 어떻게 돼? b가 음수라면 a제곱이 어떤 음수보다 작아지는 a가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b가 음수면 이걸 만족하는 a, b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b가 음수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기억이 틀렸어. 이 나머지 니은닉은 사실 비슷해. 하나가 되면 돼. 우리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를 이 식을 쳐다보면서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a 플러스 b가 과연 식에서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F1과 관련이 있겠지. F1이 1 플러스 a 플러스 b잖아.
그럼 얘는 A-B는 뭐랑 관련이 있겠어? 여기서 F-1과 관련이 있을 거야. 1 A 플러스 B니까. 얘네들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문제 상황은 fs가 x축이랑 안 만났는데 아래로 볼록인데 안 만나니까 저렇게 x축보다 위에 떠 있는 상태잖아. 그럼 어때? f1이 양수지. 함수값 다 양수여야 되는 거잖아. 1이 어디 있든 함수값 양수. f-1도 어디 있든 함수값이 다 양수여야 하는 상황인 거야. 따라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겠네.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보다 커야 하니까 니은이 맞는 거지. 1, 2항돼서 맞는 식인 거고, 디귿선 얘도 얘니까 a 플러스 b가 2항하면 이거 맞는 식인 거지.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다른 문제보다 약간 생각할 부분이 있는 건데 저런 식으로 접근해 봐야 돼. 저렇게 갑자기 a 플러스 b, a-b를 물어봤다는 건 각각 얼마인지를 구해보라는 게 아니라 함수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꼭 캐치해야 되는 거야. 저런 거 많이 나올 거니까 익숙해져야 돼. 일단 유형 2번에 일단 첫 번째 문제 304번 풀어보고, 시작부터 피곤한 거야, 아픈 거야? (304번은) 단순한 계산 문제지. 우리 k의 값에 관계없이는 나중에 생각할 거지. 우리가 먼저 주목할 건 주어랑 서술어. 2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가 주어 서술어잖아. 따라서 2차 함수가 x축에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인데 짝수니까 4분의 d로 계산할 거고, 판별식이 0이겠네. 그럼 판별식 쓰면은 절반 제곱 a 플러스 k 제곱에서 마이너스 ac니까 쟤네들이 되겠지. 이게 0이 돼야 돼. 근데 이제 k에 관계없이를 그 다음에 적용할 거지. 그럼 이 식이 k에 관계없이 항상 만족해야 돼. 즉 항등식이 돼야 한다는 거지. 이거 전개하면은 a제곱 2ak k제곱 마이너스 9 바뀌고는 0. k제곱 없어지고 k 항등식이니까 k로 정리해서 2a 판별식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 마이너스 A 플러스.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부호 떼고 제곱해도 되지. 잠깐만. 응, 어차피 제곱이잖아. 그래서 부호 떼고 그냥 쓸 때도 2a 빼기 2k 그리고 a제곱 빼기 b. 그러면은 항등식이니까 0, 0이지.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a가 1. 그래서 여기서 1-b가 0이면 b가 1인 거지.
유형 3번도 첫 번째 306번 문제를 보자. 셋 다 비슷해 보이는데 문제가. 진짜 물어보지 않았는데 진짜 모르겠대요. 어? 306번 2차 함수의 x절편을 물어봤어. 2차 함수의 x절편은 y에 0 대입하는 거잖아. 결국 방정식 푸는 거야. 방정식의 근과 같은 얘기야. 그럼 방정식의 근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바로 써야지. 둘 더해서 마이너스 a, 둘 곱해서 2분의 a. 그럼 우리 많이 하던 거잖아. 곱셈공식 변형.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쓰면은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얘 3이니까 제곱한 게 9,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2a 잖아.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 인수분해 안 되지만 답은 마이너스 9지. a 두 개 곱이니까 또 근과 계수의 관계로. 문제에서 단순한 거 지금 물어보고 있어. 문제를 잘 읽고 뭘 하는 건지 잘 파악을 해야지. 쓰면 다음은 유형 4번에서 둘 다 비슷한 문제 됐지? 첫 번째 문제 보자.
309번은 좀 더 우리가 간단한 문제네. 이거 아까 뭐 한 거랑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거긴 하고 또 x절편이 나왔어. 우리 x절편 나오면 무조건 방정식의 근인 거지. y가 0일 때니까. 따라서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 쓰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네. 2근 더해서 마이너스 a 곱해서 b니까 얘 더해서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얘는 b가 마이너스 3인 거지. 네, 근각에서의 관계 바로 쓰면 되는 거고 이제 유형 5번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가 할 것 같은데 유형 5번은 첫 번째 문제 보자. 첫 번째 문제 보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풀 때. 첫 번째는 기본 방법이야. 식 써서 열심히 푸는 거. 두 번째는 우리 F 안에 저 이상한 게 들어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야 돼. 그게 두 번째 방법이야. 시간상 첫 번째 방법만 하고 쉬었다가 있다가 두 번째 방법을 또 풀 건데 첫 번째 그냥 기본 방법 식 세워서 단순하게 푸는 거야. 주어진 알파 베타니까 이거를 사실 a의 x-알파 x-베타로 써도 되지만 문제 조건에 합이 주어졌으니까 애초에 그냥 a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뭐 어쩌고 라고 둬도 되는 거지. 이렇게 놓나 이렇게 놓나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뒀다면 이제 이 식을 내가 다시 쓰면 돼. 이 식을 쓰면 이 식의 정체는 x 대신에 전부 다 저거 대입하는 거잖아. x 자리에다가 이걸 그대로 대입해야 돼.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 a에 귀찮지만 2분의 x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되겠지. 2분의 x 플러스 3 더하기 k가 될 거야. 이 정도는 우리 전개할 수 있지. 이 a는 무시할 거야. 안에 있는 것만 전개하면 귀찮네 근데 4분의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될 거야. 4분의 1 x제곱인데 귀찮으니까 4를 빼버릴까? 4를 앞으로 빼버리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플러스 4k인데 뒤에 있는 거 의미 없어. 왜냐면 우리 2차 계수와 1차 계수만 볼 거야. 2차 계수 x제곱 1차 계수 이거 두 개지. 2x 뒤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럼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뭐겠어? 마이너스 2잖아. 근각에서의 관계. 이렇게 푸는 게 일단 첫 번째 방법. 단순하게 그냥 식 써서 푸는 건데 쉬었다가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